일단 처음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그 파일 받는 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106회 방금 드린 거는 날짜가 써있죠? 23년 2월이에요. 이게 시험이 짝수 달마다 있으니까 최근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월에 보게 되죠, 다음 주에. 기출문제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시험 접수하셨던 홈페이지 있죠?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출문제 받을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제 거 빌려드려야 되는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기출문제 다운로드가 있어요. 메인화면 왼쪽 밑에 K립도 받을 수 있고 기출문제도 받을 수 있죠. 기출문제로 가셔서 전3회계 1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받아서 바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유의하셔야 될 거는 회차마다 하나씩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나 10개 풀어야지 하고 10개를 미리 받아놓으면 이제 하나씩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10개를 받아놔도 마지막에 풀었던 거 있죠. 근데 그걸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거는 풀 때마다 그때그때 압축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압축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압축 풀기 있죠. 압축 풀기를 먼저 눌러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압축 풀기예요. 이걸 안 하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다시 폴더가 뜨는데 이때 106회 수험용 전산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걸로 들어가시면 실행 파일이 또 있어요. 3교시 가면 빨간 색깔 K의 모양이 있습니다. 텍스 요거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수험 번호는 실제 시험장 가시면 감독관이 알려줄 텐데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 확인 번호는 회차마다 수험 번호는 아마 시험마다 같을 텐데 감독관 번호가 달라요. 아까 그 폴더 들어가기 전에 또 나오는데 이쪽으로 넣었군요. 이때 106회 수업용 전산 데이터 폴더로 가서 106회 전산 세무회계 시험용 데이터 설치 안내 이쪽에 따로 빠져 있어요. 근데 아마 뷰어가 없는 자리는 안 보일 텐데 이걸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이니까 수험 번호를 이걸 써주시면 돼요. 둘, 하나, 6개, 둘 이렇게 2023 이렇게 쓰겠습니다. 둘, 하나, 둘. 여덟 자리니까 2, 2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가 2023입니다. 2023 유형은 여러분 가면은 아마 지그재그로 A형, B형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예 다르진 않고 이론 문제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컨닝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그 자리인가요? 되는데요? 되잖아요.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오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늦게 오신 분 빨리 받으셔야 돼요. 106회 받을 줄 아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론이랑 실무로 돼 있는데 좀 그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순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전략입니다. 시험은 항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의 지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아웃풋을 내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은 시험 전까지 계속 공부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처음 아웃풋을 해보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좌절을 한번 맛봐야 돼요. 아, 지금 보면 와, 나 진짜 이렇게 박살날 뻔했구나. 너덜너덜 해줬겠구나.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론이 먼저 있는데 여기서 이론을 먼저 푸는 사람은 이제 떨어집니다. 실무 시험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A4 용지로 뽑아드렸는데 실제로는 약간 신문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책처럼 그 넘기는 종이로 주거든요. 약간 누리끼리 하는 종이죠. 저 때는 그랬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실무 시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한번 볼게요. 처음 보시는 거죠, 기출문제. 실무 시험이 4페이지예요. 보시고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0점으로 되어 있고 세 문제 있죠. 이거는 보통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쉬워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일단 한번 훑어보고 오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이 일반전표 6문제입니다. 뭐 이거 배웠던 거 열심히 했던 거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기시면 7페이지에 메인 매출 전표 6문제 여기 나오고요. 지금 3문제, 6문제, 6문제. 또 넘어가요.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문제 4번에 또 2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일반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를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전표가 나올지 메인 매출 전표가 나올지 일단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주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이 결산은 엄밀히 따지면 12월 31일 그러니까 일반전표 문제 중에 12월 31일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문제도 사실 일반전표의 연장선이죠. 그럼 그렇게 치면 일반전표 6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반전표 6개 메인 매출 전표 6개 대충 보는 거예요. 몇 개 정도 있나? 그 다음에 정정하는 거 2문제 결산 3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계가 지금 17문제예요. 분계 17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시험은 분계 시험이에요. 그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입력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문제 6번인데 이제 장부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특성을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보셨잖아요. 근데 2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 분계예요. 그리고 1번이랑 6번은 그냥 실무,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 6번을 좀 먼저 풀거나 아니면 분계를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본인이 맞는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6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먼저 해버리거든요. 빨리 끝내야지. 왜냐면 뒤로 가면 똥줄 타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시험 5분 남았는데 6번 풀어야 돼. 그럼 문제 못 풉니다. 근데 적어진 걸 입력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적어도.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먼저 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1번, 6번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무시험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 시험이니까 그래도 가장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합격률은 45% 정도? 보면 합격하는 회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일단 배점 이 3점, 3점, 4점인데 4점짜리가 제일 크거든요. 나머지는 다 3점이라서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문제가 나오는데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등록, 그리고 아래쪽에 전기분, 재무제표, 거래처별, 조기월 이런 식으로 주로 4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4개가 주로 나오는데 위쪽 문제는 보통 3점으로 나오고 아래쪽 문제는 보통 4점으로 나와요. 근데 이 4개를 박스 친 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 회차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다. 네. 지금은 기출문제 흐름을 설명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워서 따로 빼려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냥 하면 그 와닿지가 않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초정보관리 말 그대로 회사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우리가 등록할 수도 있고 세무사 입장에서 새로운 고객의 회사를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회사 등록은 돼 있겠죠. 이제 와서 회사 새로 등록해봐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은 잘 안 내겠죠. 그러니까 낸 적이 있는데 잘못된 걸 고치라고 낸 적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됐으니까 보고 고쳐라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은 이제 회사 등록했으니까 거래처 등록해야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 계정 과목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윗부분은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아래쪽은 전기 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지금은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해라. 이 적요는 계정 과목 안에 들어있는 세부 사항인데 지금은 이 위쪽에 있네요. 계정 과목의 적요는 요거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또 나왔네. 위에서 2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전기분, 이거 전기분 오류네. 이거 어려운데 이거 중요 표시 좀 할게요. 이 부분은 공부가 좀 잘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좀 빼놓고 따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주제를 제가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어렵다. 제 생각에 지금 실력에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객관화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4점짜리는 어려운 겁니다. 4개 연결된 거라서 한 문제인데 장구를 5번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고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하러 가볼게요.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딱 2개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입력을 시키는데 코드 번호를 알려줄 때가 있고 안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드 번호를 알려준 거죠. 코드 번호 표시하셔야 돼요. 0511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되는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 511번이죠. 지금 이때 처음 화면에 당좌자산 왼쪽에 보면은 포커스가 다 있어요. 이쪽에 여기다가 그냥 511을 써보세요. 네, 511을 써보셨나요? 그럼 바로 맨 밑에 보시면 511 복리후생비 과있죠. 그러니까 코드 번호를 알려주면 적으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지? 안 주면 처음부터 다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안 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줄 때가. 줄 때는 쉽잖아요. 안 줄 때 적어놔요. 안 줄 때는 단축키 Ctrl F. 이거 많이 쓰는 단축키죠. Find가 아닐까요? 찾다. 그래서 혹시 코드가 없다면 Ctrl F를 누르셔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코드를 찾는 건 아니고 코드를 안 줬으니까 여기다가 뭐 쓰겠습니까?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2개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틀리면 절대 합격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딱 찾았는데 또 이렇게 검색을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딱 엔터를 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511번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코드 번호를 안 알려줬다면 이렇게 낼 거예요. 복리후생비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800번일 테니까 한 번 더 내려가서 800번이 나올 때까지 찾아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 정도 아시겠죠?
결론은 쉽다. 그럼 지금은 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이 숫자 있는 데 있죠. 아무데나 클릭하고 511번 쓰셔도 돼요.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겠죠. 이거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이거 1년에 한 200만 원 돈 한다 했죠. 네, 이거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독립고생비를 찾았다. 511번 현금적요 넘버 9번 돼 있죠. 그럼 8번 밑에가 비었네요. 여기 그냥 불을 쓰시면 되고 붙이고 그대로 써주세요. 생산 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 당연히 이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은 내려갑니다. 대체적으로. 참고로 현금으로 쓸 때 내용과 대체는 현금이 아닌 걸 쓸 때 외상 카드 이런 것들입니다. 조교 대체적으로는 3번이죠. 근데 지금 1, 2, 8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3 쓰시면 돼요. 직원, 휴가비, 교통예금, 인출. 지가 올라가네요. 알아서. 네, 지금 설명하느라 좀 오래 걸렸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10초 컷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보고 그냥 푸시는 거예요. 끝. 이제 나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저장도 생각을 해보면 저장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방금 제가 X를 눌렀는데 나와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저장할 거냐고 안 물어봤죠.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에 쓰고 내일 오늘 퇴근했다 다시 오면 써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얘를 눌러야 되고 안 물어보는 거는 저장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혹시 불안하면 가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보지 말라고. 잘 입력돼 있죠.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2번 갈게요.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으로 가봅니다. 말 그대로 거래처를 등록하는 건데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3개로 돼 있는데 그럼 이 거래처가 무슨 거래처인지 한번 볼까요? 일반 거래처라고 돼 있죠. 이 일반 거래처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랑 카드는 특이한 거래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거래처 여기 탭 있고 그리고 사실 번호만 보면 아는데 코드가 450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 맨 밑에 가보시면은 설명이 나와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101번부터 97999까지. 그러니까 450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범위를 이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만 보고 범위를 고르셔도 돼요. 450은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되고 밑에 58번 비었죠? 여기다가 그냥 450 이렇게 쓰세요. 앞에 0은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열고 주, 바로 닫고 대박.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른쪽에서 쓸 거니까 넘어가지고 매출 매입 동시가 있는데 동시는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한다는 소리예요. 3번 골라주시고 자, 넘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만 쭉 쓰세요. 하이픈 쓰지 말고 403 81 51 065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 적어주세요. 대표자 성명, 박대박. 업종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업태와 종목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업태는 제조를 하는데 그 중에 원단을 제조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종목이. 네, 그 다음에 주소. 이 주소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주소 옆에 보면 설명이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이게 본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우편 데이터가 상당히 용량이 커요. 근데 여기서 막 검색하다가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그냥 한글로 적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풍선 있는 곳에서는 F2번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른쪽 칸으로 가서 타이핑을 하라 이거죠. 경상북도 칠곡군 수천면 달서원길 16 이렇게 쓰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계 시험인데 주소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이건 보고 적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네, 이것도 자동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두 문제는 엄청 쉽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개 합쳐서 한 1분 정도 쓰시면 돼요. 제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저는 6번을 먼저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아직 공부가 안 되셨다면은 이제 이걸 같이 풀어보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 이론 장부조회 마지막 장이 장부조회. 장부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문제 있죠. 한번 보시면 키워드만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거래처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장 큰 거래처명. 이게 메인이에요. 가장 큰 거래처명 얘가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처링은 외상매입금 정도. 그러니까 보조. 그러니까 메인과 서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상매입금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부가가치세. 1번은 부가가치세랑 상관없죠. 2번은 부가가치세랑 상관있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판관비 항목 중 광고 선정비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 광고 선정비 800번인데 사실 광고 선정비는 500번은 없어요. 800번밖에 없긴 한데 그럼 계정 과목 물어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발생한 월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월. 그럼 3번은 또 중요한 게 광고 선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 중요해요. 그럼 답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은 거래처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거래처. 거래처 말하면 거래처 원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가 나왔을 때 거래처 원장이건데 외상매입금은 뭐냐? 외상매입금은 들러리. 계정 과목은 그냥 같이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거래처가 근데 되게 쉽지 않나요?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장.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장부관리라고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거래처 원장 맨 첫 번째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거래처 원장. 자, 기간 이쪽 기간. 근데 기간이랑 시점 요거 좀 요거 그 수업에 다 있거든요. 기간과 시점 부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날짜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 사이가 있어야 되니까 기간. 근데 시점은 예를 들어 오늘. 물론 오늘도 24시간 동안의 기간이긴 한데 날짜로 치면 점이죠. 한 개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점이 두 개, 시점은 점이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6월 말 현재. 시점이죠. 점. 그럼 이때는 날짜를 두 개 써도 6월 30일, 6월 30일이겠죠. 요거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업이 길어질까봐 6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참고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장부조회 팁을 드리면 시점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잔액 물어봐요. 그리고 기간 물어보면 보통 증가량 또는 감소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있는 분들은 쉬운데 그냥 상식이거든요. 이거는 뭘 배워도 나와요. 경제를 배워도 나오고 회계를 배워도 나오고 다 경상 쪽이긴 한데 상식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물어봐요. 너 얼마 있어? 물어봐요. 그럼 지금 얼마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럼 시점 잔액. 지금 얼마? 맞죠? 근데 지금 너 연봉 얼마야? 너 이러면 지금의 연봉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순간의 연봉은 없죠. 연봉은 이미 1년이잖아 기간이. 그러니까 연봉은 1년 동안 기간의 증가량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점은 보통 잔액. 근데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틀려도 돼. 이 정도. 자, 그러면 6월 30일이니까 잔액 나오잖아. 시점 잔액. 무조건 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는 흔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말 안 할게요.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계정 과목 있죠. F2번 외상매 있죠. 자, 그리고 거래처 원장의 특징은 특정 거래처 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입금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가장 큰 거 보고 싶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래처 다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래처가. 첫 번째 거 F2 눌러서 맨 위에 거 엔터. 너트 버 에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F2에서 스크롤 쭉 내려서 이것도 또 시험장 가서 이렇게 막 화살표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낭비죠. 스크롤 그냥 쫙 내려서 맨 밑에 공인카드 확인. 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조의 포인트는 잔액이냐 증가량 감소량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을 보면 잔액도 있고 차변대변이 있죠. 그러니까 잔액은 잔액이고 차변대변은 증가량 감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량 감소량을 물어보는 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골라야 되니까. 근데 잔액은 고를 필요 없지. 그럼 그냥 잔액 제일 큰 거 고르세요. 뭐가 큰지 틀리면 안 되죠 여기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솜상사. 맞아요? 그러면 물어본 게 뭐예요?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이죠. 그럼 그걸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솜상사 6,300만 원 이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 주관식이니까. 그리고 이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 적어놓으면은 틀리겠죠. 다시 와서 봐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보고 적어주세요. 왜냐면 이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게 장난을 쳐요. 거래처 말고 코드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얘도 솔직히 쉽죠. 알면요. 당연히 알면 다 쉽죠.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 6번은 입력이 아닙니다.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다 같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적는 거예요. 근데 6번은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보고 나왔죠. 그러니까 6번은 입력이 아닌 거지. 조회만 하고 그냥 인터셉트하고 나중에 적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6번은 뭐 저장 이런 것도 상관이 없죠. 그냥 보고 나오니까. 그 다음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 탭으로 갈게요. 아마 회계 1급에서 유일하게 부가가치가 나오는 파트인 것 같은데 메인 매출 정도 제외하면 부가가치로 가서 되게 조촐하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고 우린 일반 과세자니까 일반적인 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기 확정 신고 기간 4월 6월 돼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렇게 돼 있을 때 4개죠? 이거를 3개월씩 끊어서 그냥 분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실제로 입력하는 월은 1, 3, 4, 6, 7, 9, 10, 12. 실제로는 아닌데 입력할 땐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안 어렵죠?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그럼 여기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4월, 6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서는 4월, 6월을 안 써놨다. 그래도 풀 수 있죠. 일기 예정 확정이니까 두 번째 거 4, 6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4, 6을 써주세요. 날짜 쓸 때는 어차피 그 기간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쓸 때 저는 여기다 4를 쓰고 엔터, 엔터, 6을 쓰고 엔터, 엔터. 알아서 들어가요, 날짜가. 자, 들어와 보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여기로 쫙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고 그냥 찾으면 되는데, 자, 이름이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인데요. 이렇게 꿀 문제입니다. 이거는. 27번이라고 써주세요.
차가감하여 납부할 정확하게 똑같죠. 이건 그냥 주는 문제잖아요. 틀리면 안 돼 하고 주는 문제.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물어볼 때는 신고서로 보시면 돼요. 보통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이 문제는 특히 쉽네요. 지금은 27번.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봅니다. 3번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었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거랑 자매품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월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이죠. 이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할 때. 그래서 이걸 키워드를 뭘로 잡을 거냐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이렇게 외우면 좀 없어 보이죠.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월별 비교라고 했어요. 월별 비교.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월별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4월부터 6월이라 돼 있죠. 이게 무슨 관점이 있는 거냐면 4월과 6월이 나왔을 때는 이 첫 번째는 4, 5, 6을 합친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합계. 그게 일반적이겠죠. 나 4, 5, 6 동안 얼마나 팔았지? 뭐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4 따로, 5 따로, 6 따로 봐서 제일 큰 걸 뽑아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한번 실제로 생각해봐요. 그 두 개를 쓸 일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3달 동안 얼마 팔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우리 그 중에 몇 월 달이 제일 매출액이 좋지?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월별을 비교해야 된다. 답은 총 계정 원장이에요. 총 계정 원장. 월별 비교를 하는 문제는 총 계정 원장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가 3개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2번이죠. 요거랑 3번에 총 계정 원장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 계정 원장 장부 관리로 다시 오셔야 돼요. 회계 관리로 총 계정 원장으로 와서 날짜는 4월 6월이죠. 똑같이 4 엔터 6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만 검색할 거니까 광고 선전비 800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계정 과목 하나 쓸 거죠. 그럼 이때 또 팁을 드리면 앞에서는 검색을 해요. 모르니까. 그럼 833이죠. 뒤에는 숫자를 써요. 833.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최대한 써야 돼. 지금 최적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들어와서 보니까 차변 있고 잔액 있죠. 참고로 이 장부조회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 앞에서 회계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안 된 사람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광고 선전비 비용이죠. 비용. 수익이랑 비용은 발생만 해요. 소멸 개념이 없어. 왜? 여러분 일을 해야 수익이 생기죠. 근데 일을 했다가 안 한 게 될 순 없잖아. 안 하면 안 생기는 거지 줄어들진 않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발생만 하기 때문에 반대 변이 없어요. 그럼 비용은 사변에만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대변이 없겠지 절대. 맞죠? 비용이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수익 검색하면 어떻게 되죠? 수익 검색하면 대변만 있겠지.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네요.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둘 다 있겠지. 증가 감소가 다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이런 거 하려고 결국 배웠던 거거든요. 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분개보다는 조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큰지 보시면 돼요. 6월이죠? 이거. 그럼 또 옆에 가서 잔액 보고 잔액을 쓰면 안 되나요? 이건 이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번 잘 봐봐요.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차변을 쓸지 잔액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돼. 그러면 보세요. 잔액을. 잔액 보시면 무조건 커져요. 느낌이 어때요? 누적이구나. 누적. 즉 4, 5, 6 동안 우리 광고 선전비 얼마 썼어 하면 잔액을 보는 거고
누계획이니까. 그럼 각각 얼마씩 발생했지 한번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알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찾지. 가서 이게 누계인가 이러고 있으면 이미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은 쉽네요. 답은 항상 쉽죠.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이기 때문에 6, 500만 원 두 개 드셔야 돼요. 6, 500만 원. 연도는 당연히 그때 연도겠죠. 자, 뭐 괜찮지 않나요? 1번과 6번 좀 쉬운 편 맞죠? 저는 쉬운데. 네, 그 다음은 일반 점수로 갑니다.